주차장 구석에 숨어서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주차장 입구로 빨간색 스포츠카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명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오빠, 오늘 쇼핑 정말 재밌었어. 이 가방 진짜 예쁘지? 그래, 잘 어울려. 오늘 많이 샀네. 괜찮아. 우리 이 정도는 여유 있잖아.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화가 치밀었어요. 현우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자, 이제 차 바꿔 타자. 어머니 댁에 가야 하니까.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쇼핑백은 어떻게 해? 트렁크에 놔두고 가. 나중에 다시 와서 가져가면 되니까.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나와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져서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5분쯤 걸었을까요? 길가에 낡은 경차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현우가 경차 문을 열었어요. 정말 자기 차가 맞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희 집 문을 열고 현우가 웃으면서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아까 입고 있었던 명품 옷은 차 안에서 갈아입은 것 같았죠. 어서 와 얘들아.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형편이 안 좋아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현우 오빠 주식 투자가 잘 안 풀려서요. 그 말을 들으며 화가 치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명품 가방 들고 스포츠카 타고 다녔으면서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통쾌하게 복수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 김경자입니다. 3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심장마비였죠.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흔들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제 곁을 떠났죠. 30년 넘게 함께 운영하던 분식점도 정리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 없는 가게에 서 있자니 눈물만 났죠. 단골 손님들이 위로해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30년 동안 일했던 공간과 작별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가게 문을 잠그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사망보험금이 3억 정도 나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에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던 덕분이죠. 남편은 항상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보험료가 아깝다고 투덜댔었는데 결국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분식점을 정리하고 받은 돈이 2억이었어요. 권리금이랑 시설비를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합친이 5억이 됐죠. 제 통장에 처음 보는 큰 돈이 찍혔습니다.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어지러웠어요. 이렇게 큰 돈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마트 갈 때도 할인 상품만 샀고, 옷도 예전 것을 계속 입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아들 현우는 45살입니다. 그동안 여러 사업을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치킨집을 차렸다가 1년 만에 문 닫았죠. 카페도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조금씩 도와줬어요. 몇백만 원씩.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었죠. 그때마다 저는 조금씩 도와줬습니다. 몇백만 원씩요. 치킨집 할 때는 500만 원 줬고, 카페 할 때는 800만 원 줬어요.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었죠. 안 도와주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그때 저는 분식점을 하고 있어서 여유가 있었어요. 며느리 은지는 처음엔 참 착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도 사왔고 전화도 자주 했죠.
저한테 살갑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사업이 자꾸 실패하니까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저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투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느 날 현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확실한 기회예요. 주식 투자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주식이란 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TV에서 본 적은 있었어요. 숫자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요. 현우야,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돈 잃을 수도 있다며. TV에서 주식으로 망했다는 사람들 많이 봤어.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주식 다들 해요. 제대로 공부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저 지난 몇 달 동안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계속 공부했어요. 그래도 불안한데 너 사업도 여러 번 실패했잖아. 현우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 말에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죠. 엄마, 저 5억만 빌려주세요. 1년 안에 2배로 만들어 올게요. 그럼 어머니도 10억 되는 거잖아요. 그럼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5억은 제 노후 자금 전부였거든요.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이었죠. 이 돈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간절하게 부탁하는 걸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눈빛이 너무 절실했습니다. 엄마,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번엔 진짜 성공할 수 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이번엔 달라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잠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아들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5억이 날아가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아들인데 도와줘야 하지 않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며칠 후 현우한테 전화했어요. 현우야, 엄마가 도와줄게. 근데 반드시 갚아야 해. 이게 엄마 노후 자금 전부야. 이 돈 없으면 엄마 못 살아. 어머니, 당연하죠. 고마워요. 1년 후에 2배로 돌려드릴게요. 이건 무조건 약속해요. 며칠 후 은행에 갔습니다.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를 엄마 명의로 만들어야 해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큰돈 움직일 때는 엄마 명의가 유리해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아들 말을 믿었죠. 그렇게 증권 계좌를 제 명의로 만들었어요. 직원이 뭐라 설명했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5억을 그 계좌로 이체했어요. 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000만 원만 남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엄마, 1년만 기다려주세요.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어머니한테 좋은 집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릴게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믿기로 했어요. 그게 잘못된 선택인 줄도 모른 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안했습니다. 통장에 1,000만 원밖에 없다는 게 실감났죠.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약속했으니까 믿어야죠. 1년만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현우한테서 가끔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 수익률이 꽤 괜찮아요. 저는 그 말에 안심했습니다. 잘 되고 있다니 다행이죠. 수익률이 뭔지는 잘 몰랐지만 좋은 거라고 이해했어요.
하지만 제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1,000만 원으로 생활하려니 정말 빠듯했습니다. 관리비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이었죠.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까지 합치면 15만 원은 나갔어요. 식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카트에 물건을 담았다가 빼고 또 담았다가 빼고를 반복했어요. 결국 꼭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과일은 사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너무 비쌌거든요. 사과 한 봉지가 10,000원이나 해서 꿈도 못 꿨습니다. 매번 할인 상품 코너를 먼저 찾았죠. 유통기한 임박 상품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30%, 50% 할인된 물건들을 자주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먹을만하지 뭐. 유통기한이 내일까지여도 오늘 사서 오늘 먹으면 되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예전에는 이런 코너에 오지 않았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였습니다. 혹시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고기는 거의 안 샀습니다. 너무 비쌌거든요. 대신 두부랑 계란으로 단백질을 채웠습니다. 이게 제일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었죠.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핫도그 가게를 봤어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핫도그가 너무 맛있어 보였습니다. 가격표를 봤죠. 5,000원이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한 번 더 쳐다봤지만 결국 참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사 먹었을 겁니다. 5,000원이 뭐가 대수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5,000원도 아껴야 했죠. 통장 잔액을 생각하면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뭘 사든 돈으로 환산하게 됐죠. 옷도 안 샀어요. 예전에 입던 옷을 계속 입었습니다. 신발도 낡았는데 참았죠. 조금만 더 참자. 현우가 돈 갚으면 그때 사지 뭐. 1년만 참으면 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해 보이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쯤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좀 침울했어요. 엄마,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주식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우야, 괜찮은 거야? 너무 무리하지 마. 손해보는 것보다는 그냥 빼는 게 낫지 않아? 원금이라도 건지자. 아니야, 엄마. 지금 빼면 손해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회복될 거예요. 그래도 난 걱정돼. 혹시 다 잃는 거 아니야? 엄마, 저 믿어주세요. 곧 좋아질 거예요. 제가 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했어요. 혹시 돈을 잃는 건 아닐까? 5억이 다 날아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 즈음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심했어요. 꼼짝할 수가 없었죠.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끙끙거려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아팠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병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물리치료 받으면 나아질 것 같았어요. 예전에 남편이 허리 아플 때 물리치료 받고 좋아졌거든요. 하지만 병원비가 부담이었습니다. 한 번 가면 몇만 원씩 나가는 거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물리치료는 여러 번 받아야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럼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약국에 가서 파스를 샀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제일 싼 걸로 골랐어요. 3,000원짜리였죠. 저녁마다 허리랑 무릎에 붙였습니다.
효과는 별로 없었어요. 시원한 느낌만 좀 들었을 뿐 통증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붙였죠. 안 하는 것보단 나을 테니까요. 어느 날 친구 춘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자야, 우리 언제 만나? 너무 오래 안 봤잖아. 미안해, 춘희야. 요즘 좀 바빠서. 사실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만나면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 하잖아요. 몇천 원이 그냥 나가는 거죠. 밥 먹자고 하면 더 부담이고요. 그래, 알았어. 시간 되면 연락해. 우리 꼭 만나자. 춘희 목소리가 서운해 보였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은 돈을 아껴야 할 때였습니다. 8개월째 되던 날, 현우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크게 오를 것 같아요. 거의 다 됐다는 말을 벌써 몇 번째 듣는지 모르겠어요. 묻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냐고. 통장에 돈이 얼마 안 남았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은 못했습니다. 아들 부담 줄까 봐요. 혹시 제가 재촉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쩌나 싶었죠.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더니 3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8개월 만에 700만 원을 쓴 겁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속도면 4개월 후에는 다 떨어질 것 같았죠. 요즘에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걱정했죠.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현우한테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현우야, 괜찮아. 요즘 연락도 잘 안 되네. 네. 엄마, 요즘 좀 바빠서요. 죄송해요. 현우야, 돈은 언제쯤 뺄 수 있어? 아, 그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 빼면 손해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엄청 많이 벌 수 있어요. 지금 딱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투자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요. 그저 현우가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춘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경자야, 우리 얼마만이야? 꼭 만나자. 너가 너무 보고 싶어. 맨날 바쁘다고 안 만나주니까 섭섭해. 이번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안 만났으니까요. 춘희도 정말 서운해할 것 같았죠. 이대로 계속 피하면 우정도 끝날 것 같았어요. 그래, 춘희야, 어디서 만날까? 우리 동네 카페로 와. 내가 먼저 만나자고 했으니까 커피는 내가 살게. 그 말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카페에서 춘희를 만났어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마셔보는 커피인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경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얼굴이 좀 헬쑥해 보이는데. 그냥 그래.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아프지 뭐. 너는 어때? 춘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요즘 무릎이 영 안 좋아. 그나저나 경자야. 우리 딸이 백화점에서 일하거든. 그래? 좋겠다. 안정적인 직장이잖아. 응. 명품 매장에 있어서 덕분에 명품 구경 많이 해. 요즘 젊은 사람들 옷 보면 정말 비싼 거 많더라. 춘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뭔가 보여주려는 것 같았어요. 경자야, 너 아들 현우 맞지? 며느리 이름이 은지? 응, 맞아.
왜? 춘희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백화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현우랑 은지가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면서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딸이 보내준 사진인데, 너 아들이랑 며느리 아니야. 보통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가는데, 네 며느리는 사고 싶은 거 막 산다고 하더라. 하나에 몇백만 원 하는 되게 비싼 옷인데도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뭐, 이게 언제 사진이야? 지난주 딸이 신기해서 찍었대. 그때 가방이랑 옷이랑 신발까지 다 합쳐서 900만 원 넘게 썼다고 하더라.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현우가 돈 없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는데요. 명품을 사다니요. 그것도 한 번에 900만 원을요. 춘희가 또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네 아들 차도 바꿨더라. 요즘 젊은 사람들 대단해. 돈 잘 버나 봐. 차. 갑자기 무슨 차 말하는 거야? 스포츠카. 빨간색 멋진 차. 우리 집 앞 주차장에서 봤어. 차에서 내리는데 네 아들이더라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분명 현우는 10년 된 경차를 탔었어요. 근데 스포츠카라니요. 춘희야, 정말 확실한 거야? 응, 내가 직접 봤어. 며느리랑 같이 타고 오더라. 집에 돌아와서도 춘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명품 쇼핑에 스포츠카까지 돈이 어디 있는 거죠? 현우는 돈 없다고 했는데요. 저한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는데요. 다음 날 현우와 은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낡은 경차를 타고 왔어요. 옷도 평범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현우를 유심히 봤어요. 거짓말하는 얼굴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현우야, 요즘 돈은 좀 벌어? 아직이에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좋아질 거예요. 그래. 현우가 가고 나서 바로 춘희한테 전화했습니다. 춘희야, 내 아들 차 어디서 봤어? 너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주차장이야. 거기서 차 바꿔 타더라고. 스포츠카 타고 왔다가 다른 차로 바꿔 타고 가던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현우가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구나. 돈이 있는데 숨기고 있구나. 화가 났어요. 아들이 저를 이렇게 속이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습니다. 춘희가 말한 게 사실인지 제 눈으로 봐야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확인하나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마침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댁에 들를게요. 은지랑 같이 갈게요. 그래, 알았어. 언제쯤 와? 3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번 기회에 확인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현우가 정말 스포츠카를 타고 오는지, 그리고 차를 바꿔 타는지를요. 시간이 지나 토요일이 됐습니다. 천천히 점심을 먹고 춘희가 말한 주차장으로 가기로 했어요. 점심은 간단히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도 않았거든요.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춘희가 말한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숨어서 기다렸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주차장 입구로 빨간색 차가 들어왔습니다. 스포츠카였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비싸 보였죠. 설마 저 차가 현우 차일까요? 긴장됐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사람이 내렸습니다. 얼굴을 확인해 보니 현우와 은지였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이었구나. 춘희 말이 사실이었구나 싶었죠. 두 사람 모습에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어요. 가방도 비싸 보였죠. 은지 손에 든 가방은 TV에서 본 적 있는 명품이었습니다. 은지가 웃으면서 말하는 게 들렸어요. 오빠, 오늘 쇼핑 정말 재밌었어. 이 가방 진짜 예쁘지? 그래, 잘 어울려. 오늘 많이 샀네. 괜찮아. 우리 이 정도는 여유 있잖아.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화가 치밀었어요. 여유가 있다고요? 저한테는 돈 없다고 했으면서요. 현우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자, 이제 차 바꿔 타자. 어머니 댁에 가야 하니까.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쇼핑백은 어떻게 해? 트렁크에 놔두고 가. 나중에 다시 와서 가져가면 되니까.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나와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져서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5분쯤 걸었을까요? 길가에 낡은 경차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현우가 경차 문을 열었어요. 정말 자기 차가 맞았습니다. 저는 급히 집으로 뛰어갔어요. 현우 부부보다 먼저 도착해야 했거든요. 뛰어가는데 숨이 차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도 아팠지만 참았어요. 엘리베이터 기다릴 시간도 없어서 아파트 4층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우 부부였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거든요. 문을 열고 현우가 웃으면서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아까 입고 있었던 명품 옷은 차 안에서 갈아입은 것 같았죠. 어서 와, 얘들아.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지도 명품 가방은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형편이 안 좋아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현우 오빠 주식 투자가 잘 안 풀려서요. 그 말을 들으며 화가 치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명품 가방 들고 스포츠카 타고 다녔으면서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 투자금 빼면 손해라서요. 조금만 더 있으면 엄청 많이 벌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래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됐는데? 아, 그게요. 지금은 말 못해요. 나중에 성공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기대하셔도 돼요. 그래. 엄마는 너희 믿는다. 1시간쯤 앉아 있다가 현우 부부가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현우 부부가 낡은 경차를 타고 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다시 주차장으로 가서 스포츠카로 바꿔 탈 거예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제가 직접 본 겁니다. 현우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거요. 돈이 있는데 숨기고 있다는 거요. 명품을 그렇게 많이 사고 스포츠카를 타고 다닐 정도면 돈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제 통장을 꺼내봤어요. 잔액 180만 원이었죠. 이제 한 달이면 바닥나는 금액이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떠올랐습니다. 병원도 못 가고 허리 아픈 것도 참았던 것. 파스 사는 돈도 아까워서 제일 싼 3,000원짜리 파스 산 것. 핫도그 하나 사 먹는 것도 참았던 것. 친구 만나는 것도 피했던 것까지요.
근데 현우와 은지는 그 사이에 명품 사고 스포츠카까지 타고 다녔습니다. 제 돈으로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증권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요. 5억을 투자했는데 스포츠카를 살 정도면 많이 벌었다는 거잖아요.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3년 전에 만든 증권 계좌를 확인하러요. 이 계좌 잔액 좀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네, 50억 3천만 원입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50억 3천만 원이요. 주식 투자 정말 잘하셨네요. 축하드려요. 10배 넘게 수익 나신 거예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우는 왜 저한테 말을 안 했을까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제 명의인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돈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1년 동안 투자하면서 자기가 번 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은행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50억이라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현우는 지금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카도 사고 명품도 사고 다닌 거죠. 저한테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면서요. 저를 완전히 속인 겁니다. 그것도 1년 넘게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면서도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제 돈이니까요. 법적으로도 제 겁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조용히 돈을 빼내기로 했습니다. 현우한테 들키면 안 됐죠. 며칠 후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이 계좌에서 돈 좀 인출하고 싶어요. 얼마나 하시겠어요? 50억 전액이요.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액이요. 주식을 다 파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전부 팔아주세요. 가능하죠?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큰 금액이라 며칠 걸릴 수 있어요. 주식을 팔고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요. 한꺼번에 팔면 시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파는 게 좋습니다.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해주세요. 근데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 안 돼요. 당연하죠. 고객 정보는 철저히 비밀입니다. 그분은 걱정 마세요.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조금씩요. 시세에 영향 안 가게 조심스럽게요. 직원이 매일 전화로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그 사이 현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돈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말 곧 돌려드릴게요. 지금 딱 올라가고 있어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이미 그 돈을 팔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릴게.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최고예요. 2주가 걸렸습니다. 주식이 전부 팔렸어요. 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50억 3천만 원이었죠. 제 명의로 새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액을 옮겼습니다. 증권 계좌에는 0원이 남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봤습니다. 50억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현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증권 계좌를 자주 확인하지 않나 봐요. 아니면 돈이 너무 많아서 신경 안 쓰나요?
어쨌든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면 모르고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조용했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 없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50억은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여보, 우리 잘 됐어.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어요. 웃고 있는 남편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는 척 평소처럼 지냈어요. 어느 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계좌에 돈이 없어요. 해킹당한 것 같아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계좌? 엄마 명의로 만든 증권 계좌 말이에요. 거기 돈이 전부 없어졌어요. 아, 그거. 내가 뺐어. 뭐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현우가 숨 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내 계좌잖아. 그래서 내 돈 찾아간 건데 뭐가 문제야? 현우가 당황했어요. 말을 더듬었어요. 엄마, 그건 제가 투자한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공부하고 투자해서 번 돈이라고요. 내 돈으로? 그렇긴 한데, 제가 번 거잖아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명의로 된 계좌에 내 돈 넣어서 번 거면 내 돈 아니야? 법적으로도 내 돈이야. 현우가 말문이 막혔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우야, 50억이나 됐으면서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그것도 1년 넘게. 네. 아, 그게요. 나한테 계속 기다리라고만 했잖아. 근데 너는 명품 사 입고 스포츠카 타고 다녔잖아. 내가 다 봤어. 현우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혹시 누가 말해준 거예요? 내가 다 봤다고 했잖아. 너네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하는 것도 봤고, 스포츠카 타고 와서 주차장에서 오래된 경차로 바꿔 타는 것도 다 봤어. 나 속이려고 나한테 올 때는 낡은 차 타고 오더라. 현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는 통장에 돈 떨어져서 병원도 못 갔어. 허리 아파도 참고 몇천 원짜리 파스 사는 돈도 아까워했어. 핫도그 하나 사 먹는 것도 아까워서 참았어. 5천 원이 아까워서 참았다고. 근데 너네는 내 돈으로 호강했잖아.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미안하면 다야. 1년 넘게 엄마 속인 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엄마, 그게 아니라 저도 나중에 어머니한테 다 주려고 했어요.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고 이제 그 돈 내 거야. 그 돈이 너가 번 건 맞아. 근데 내 명의니까 내 돈이야. 법적으로도 내 거야. 엄마, 제발요. 그 돈 없으면 저 망해요. 그건 너 문제야. 그걸 내가 왜 책임져? 너가 명품 사고 스포츠카 산 건 너 선택이잖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속이 시원했습니다. 1년 넘게 참았던 게 터져 나왔어요. 후련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며칠 후 현우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은지도 같이 왔어요. 두 사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명품은 어디 가고 허름한 옷을 입고 왔어요.
엄마, 저희 얘기 좀 해요. 제발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은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나 봅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지켜봤습니다. 뭐라고 할지 기다렸습니다. 현우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 제가 돈이 많아지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엄마 돈인 걸 까먹고 다 제 돈이라고 착각했어요. 50억이나 벌었는데 그걸 까먹어? 죄송해요. 욕심이 났어요. 돈이 자꾸 불어나니까 제 돈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제 돈처럼 쓴 거예요. 나한테 언제 돌려줄 생각이었어? 현우가 대답 못했습니다. 너 안 돌려줄 생각이었지. 내가 모를 줄 알았잖아. 내가 늙고 무식해서 영영 모를 줄 알았지. 아니에요, 엄마. 거짓말하지 마. 1년 넘게 숨긴 게 증거 아니야. 나한테는 기다리라면서 너는 호강했잖아. 은지가 울먹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돈 좀 돌려주세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돈이야. 처음부터 내 거였고, 법적으로도 내 거야. 현우가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요. 그 돈 없으면 저 망해요. 스포츠카도 할부로 샀고, 집도 대출 끼고 사서 그 돈 있어야 갚을 수 있어요. 그건 너 문제야. 내가 왜 책임져? 너가 쓴 돈을 왜 내가 책임져야 돼?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자식이면 엄마 속이고 돈 쓰는 거야. 엄마가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이. 현우가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나는 통장에 180만 원밖에 없었어. 내가 허리 아파서 병원도 못 갈 때 너네는 사치 부리고 있었지. 내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잖아. 죄송해요, 엄마. 이게 죄송하다고 끝나는 거야? 1년 넘게 엄마 속인 게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는 거냐고. 은지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믿을 수 없어. 날 1년 동안 속인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어. 이제 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현우 부부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지만 용서할 수 없었죠. 1년 넘게 엄마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속이고 모른 척한 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제가 낳은 아들인데요. 제가 키운 자식인데요. 이렇게 끝내도 되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삶을 살기로 했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허리랑 무릎 치료를 받았어요. 일주일에 3번씩 다녔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많이 좋아졌어요. 새 아파트도 계약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요. 깨끗하고 좋았어요. 햇볕도 잘 들었습니다. 가구도 새로 사고 거실에 큰 TV도 샀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에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춘희를 만났어요. 춘희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정말 좋아.
비싸고 좋은 식당에서 밥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격도 안 보고 먹고 싶은 걸 시켰습니다. 우와, 맛있다. 경자야,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춘희야, 저번에 너가 커피 사줬잖아. 그거 갚는 거야. 에이, 뭘 그런 걸 갚아.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담됐을 텐데, 이제는 괜찮았어요. 경자야, 요즘 표정 밝아 보여. 뭐 좋은 일 있어? 아니, 아무 일 없어.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50억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트에 가서도 이제는 할인 상품 코너에 안 갔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걸 샀습니다. 계산하면서 통장 잔액도 걱정 안 했어요. 이런 게 행복인가 싶었습니다. 어느 날 현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희 이사했어요. 작은 집으로요. 스포츠카도 명품도 다 팔았어요. 이제 제대로 살게요. 죄송했어요. 저는 답장을 안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요.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요. 평생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결국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현우와 은지는 초췌해 보였어요. 살도 빠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저 이제 제대로 일해요. 작은 회사 들어가서 월급 200만 원씩 받아요. 적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잘 됐네. 은지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저희 둘이서 열심히 살게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저희 용서해 주실 거죠? 한참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당장 용서 못해. 시간이 필요해. 1년 넘게 속인 게 쉽게 용서되지 않아. 네, 알아요. 평생 기다릴게요. 현우야, 은지야, 제대로 살아. 돈에 휘둘리지 말고. 돈이 전부가 아니야. 사람이 먼저야.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현우와 은지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가끔 연락드릴게요. 그래, 너희도 건강해.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구나. 아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거요. 남한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돈 덕분에 제대로 살 수 있게 됐어. 고마워. 당신 덕분에 편하게 살 수 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71살이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아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제 인생의 주인이 저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앞으로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어요. 남편 산소에도 자주 갈 겁니다. 현우와 은지는 언젠가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제 상처가 아물 시간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여유롭게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1살의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면 되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